혜빈이 함께하는 야인들의 핫타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떤 시청자님들이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혜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직구적인 오늘-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종목은 바텍이고요. 네, 바텍이요. 예, 34,000에 비중 네. 20%입니다. 34,00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실적도 계속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이런데 지금 보니까 거래량도 완전히 죽었고, 시장에도 소외되고, 지금 헬스케어주들이 보니까 다 지금 신저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실적은 네. 괜찮고 이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전문가님 생각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바로 문서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시청님,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바텍 좀 힘들죠, 맞죠? 왜냐하면 실적도 잘 나오는데, 예. 그 국내에서 사실, 그러니까 치과용 이거 엑스레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1위, 독보적인 1위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다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글로벌 쪽도 지금, 점유율이 지금은 3위인데,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지금 1위도 넘보고 1위 있거든요. 되겠죠. 예, 굉장히 좋아요. 그럼 왜 안 보냐? 이게 사실 의료기기인데, 바이오랑 어쨌든 의료기기도 같이 좀 엮여요. 엮이다 보니까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이오 갈 때 같이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이오 조정 줄 때 같이 조정 줘야죠. 그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의료기기 관련 쪽은 조금 바이오랑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바텍은 또 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텍은 그러니까 이런 일반 바이오주, 특히 신약 관련 부분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찌 보면 이 종목은 제조업종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치과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그게 전부 다 바텍 거거든요. 다 바텍 거지. 예, 다 바텍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2D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이런 소위 말 시술법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했어요. 그런 관련 부분은 다 3D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 관련 부분에 3D 지금 이제 스캐너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엑스레이도 바텍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라인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내의 작은 치과들 같은 경우에야 사실 이걸 드러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좀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2D 관련 부분을 지금 또 3D로 계속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지금 계속 이제 이거를 소위 말하면 이제 들려놓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 엑스레이라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1, 2년 있다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그 치과에서 만약에 그걸 설치를 하면 꽤 오랫동안 그걸 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것만 보면 이 성장성은 없어요. 크지는 않아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 치과는 굉장히 많이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해외 쪽 매출이 꽤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지금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 초에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 2006년에 많이 떨어졌던 게 사드 관련 부분 때문에 중국 성장성이 멈춘 건데 이게 또 완화되면서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성장 기대감 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굳이 이 종목을 저는 파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다만 이 종목이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아주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 거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그래도 자칫 잘 가려면 바이오가 더 잘 가줘야 돼요. 예전처럼 화끈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화끈함이 1월 달만큼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장,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가파른 반등, 아주 빠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는 마세요. 그래서 저는 비중 확대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중은 더 늘릴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차트를 보시면 29,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굳이 이 종목을 매도할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실적 대비해서 지금 자리는 좀 저평가이기도 하고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국내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부분 그리고 좀 마진율이 높은 3D 엑스레이 관련 부분도 지금 계속 이제 수출도 하고 국내 쪽에서 계속 좀 바꿔 나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드 관련 부분 때문에 좀 오래감이 있었던 중국 쪽도 이제 다시 한번 판매를 확대할 수 있던 부분. 그리고 이 글로벌 이 매출 쳐도 좀 어디 한 군데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 5개 종목을 아주 안정적으로 골고루 잘 포트를 한 것처럼 보통 25% 내외로 뭐 미국, 그 다음에 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뭐 우리나라 이렇게 좀 잘 편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도 다 괜찮고 유럽 쪽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분, 그러니까 3D 관련 부분,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된 시술과 관련된 부분도 좀 고도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하면 충분히 저는 더 갈 수는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29,000원이 깨진다면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은 하셔라. 하지만 29,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000원 수준까지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37,000원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십시오. 예. 저는 그 정고점 한 4만 원대, 한 4만 5천 원까지 정도 시간. 4만 5천 원까지도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뭐 못 온다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4만 5천 원까지 가려면 얘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같이 옆에서 누군가가 소위 말하면 바람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바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4만 5천 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까지 다 땡겼어도 4만 5천 원 가면 PER 기준으로 본다면 한 25배 정도 될 거예요. 비싸요. 25배면. 지금 현재는 뭐 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6배까지는 아니고 그것도 이제 그건 아예 2020년 실적까지 땡겨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땡길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2019년 그냥 실적까지만 땡겨서 저는 봐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이라면 한 8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절대 비싼 구간은 아닌 게 맞아요. 지금 가격은. 그렇지. 예. 근데 이게 4만 5천 원까지 가면 비싸요. 그다음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3만 7천 원까지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4만 5천 원은 그냥 실적으로는 못 가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겨야 돼요. 그때 시장의 분위기가 뭐 제 예상과 다르게 바이오가 화끈하게 좋아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더 여기 좀 소위 말하면 좋을 수 있는 호재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갈 수도 있는데 순수하게 실적만 본다면 3만 7천 원까지만 일단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그럼 다시 또 상담을 3D 드리겠습니다. 저 진단장도 중국에 지금 많이 판매되고 이러고 하면은 그래도 한 연말 정도 되면은 네. 한 3만 8, 9천 원 정도까지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제가 3만 7천 원 이야기 드렸으니까 얼추 비슷할 거예요. 일단 그 정도까지 전문가님, 보시고 보십시오. 팬이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